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뇌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내 몸이 움직이는 각도가 차이가 생겨요. 무릎이나 고관절이 제한이 되면 계단 턱 같은 데 걸려서 낙상이 될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 못 쓰다 보니까 조작이 떨어져 가지고 화상을 입은 경우 저희 환자분 케이스 봤어요. 그래서 화상 치료한 다음에 관절염 치료하러 오신 경우도 있었고, 그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이 굳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때 그때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관절들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1차 원인은 관절 주변의 연부조직이라고 하는 근막과 힘줄들이 굳어있는 그런 경우가 원인이 되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십견입니다. 그 외에도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사례 볼 거고, 그리고 무릎이 뻐쩍날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쩔뚝쩔뚝 걷듯이 무릎 못 굽힌 채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 치료가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약침으로 윤활하고 내가 움직여서 다시 유착되는 걸 최대한 지연시키고, 이렇게 한 세트가 가장 기본 방법이다. 관절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첫 번째 도침 치료 원리는 바로 유착된 관절을 박리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걸 뜯어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체의 어떤 부위든 손상이 있고 이게 잘 회복되지 않고 반복되면 섬유화가 됩니다. 테이프 오래 붙였다 뜯으면 거기 스티커 끈끈이 붙어가지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끈끈이를 긁어내듯이 없애는 이런 박리가 첫 번째 도침에 아주 뛰어난 효과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힘드니까. 두 번째 치료 원칙은 염증 물질의 배출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붓고 열나거나 혹은 없더라도 통증이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조직들이 굳어 있죠. 간단한 경우는 이 목이 굳어서 안 돌아가는 경우, 굽히고 젖히고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이제 한의원 건너편에 큰 빌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컴퓨터 보면서 일하다 보면은 목이 안 돌아가요. 안 풀려서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들. 근데 목부터 어깨까지 잘 찾아가지고 도침으로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그 근육들이 툭 하면서 목이 돌아간다거나 빌 수 있게 되고, 자극해가지고 염증 물질이 나올 때 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손상된 부위를 자극해서 회복을 촉진하는 겁니다. 관절에 적당한 자극을 하면 회복을 촉진할 수 있어요. 이 관절염, 염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도 염증 반응 뒤에 회복이 따라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되도록이면 저는 찬성하지 않았고, 그 외 모든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상당 부분의 방법들이 바로 자극하는 방법들이에요.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자극을 주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극을 줘도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40 된 여성 환자분인데 전신이 거의 다 아플 정도의 관절이었어요. 그리고 손가락 굽혀지지 않는. 그래서 이분을 첫 달에는 염증 한약만 드리고 도침을 안 했어요. 두 번째 달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침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왜냐면 염증을 회복할 힘 자체가 없으니까 그 회복 능력을 좀 돕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분이니까 한 달만 좀 보강을 하고 치료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첫날 맞고 이 손가락이 이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막 요거는 아니고 이 정도.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랬다. 그 정도로가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쭉 해가지고 손을 다 쥘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 경우도 젊으면 회복 능력이 보통은 이제 있지만 너무 회복할 것이 많으면 그 능력을 도운 다음에 좀 치료하는 게 맞다. 정리하면 세 번째 원리는 회복이 필요한 관절의 촉진, 회복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추가로 알아야 될 점은 회복 능력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침의 한계에 그런 부분 있다. 전에도 손가락이나 족저근막염의 도침 치료를 해서 좋아진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치료 기간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치료가 될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좋아진 분들 중에 3, 4개월은 치료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지난 겨울에 시작했던 분들 중에 도침과 함께 치료했던 약 20분의 그 케이스를 경과를 살펴봤어요. 한 2분 정도는 치료가 없었지만 나머지
약 90% 가까운 분들이 3, 4개월이 아니고 2, 3개월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도침과 함께 염증을 나가면 좀 어려운 관절염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자체적인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치료 기간을 좀 빨리 줄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뇌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내 몸이 움직이는 그 ROM, 각도가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이 제한이 되면 계단 턱 같은 데 걸려서 넘어져서 낙상이 될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 손가락을 잘 못 쓰다 보니까 조작이 떨어져 가지고 화상을 입은 경우 저희 환자분 케이스로 봤어요. 그래서 화상 치료 한 다음에 관절염 치료하러 오신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 치료가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좀 반성하고 도침 약침을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적용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환자분이 정말 저 믿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타타타 때리는 방법이랑 기본적인 어떤 치료든 해도 상관없고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그리고 항염증 한약 치료했는데 결국은 열심히 치료하셔서 굽힐 수 있게는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힘을 다시 키우는 쪽으로 권유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도침을 일찍이 놓기 시작했다면 그분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치료 빨리 하기 위해서,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 도침 치료였거든요. 도침으로 유착된 그 관절을 이렇게 뜯어내면 그 약침이 그 박리된 부위에 들어가서 다시 유착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 그리고 영양 공급, 재생 촉진,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약침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도침 약침 맞고 나면 내가 일부러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아픈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각도까지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ROM, 레인지 오브 모션,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각도, 그래서 최대 ROM까지 갔다가 오는, 움직여서 다시 유착되는 걸 최대 막는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움직임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그럼 도침과 약침은 몇 번 맞아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자극을 통해서 회복을 촉진하고, 60이 넘어가시거나 또 다른 이미 질환들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갑상선, 기타 등등, 누가 봐도 이분은 회복이 좀 느리겠구나, 이제 이분들은 일주일에 일단 기본 한 번을 하면서 자극량을, 회복 정도를 보고 이제 조절해 가고요. 이 도침 치료를 시술해주는 한의원은 여러분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검색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원장들이 자기가 치료하는 그 방법들, 그리고 치료에 대한 신념, 철학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도침하는 한의원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함께 치료하시면 좋다 권해드리고, 자, 이제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은 유착된 부위를 도침을 통해서 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붙지 않도록 윤활 역할 혹은 영양 공급, 재생 촉진 목적으로 다양한 약침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를 해낸 다음에는 내가 계속 ROM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최대 ROM까지 움직여서 유착되지 않도록 계속 자극을 해준다. 그리고 고령이라든가 만성피로, 만성염증, 다양한 질환들로 내가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염증 한약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착성 관절염의 대표적 질환 50견에 실제 적용해서 치료하고 잘못된 동작들을 피하거나 내가 운동으로 개선하는 방법들까지 종합해서 50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